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장부를 재무제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재무전자의 결산 분계를 끝냈죠. 그러면 이제 합계잔액시산표, 결산 후 합계잔액시산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차익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시 작성을 12월 31일로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결산 분계했던 것이 여기에 이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납세금 차변에 있던 잔해가 없어졌죠? 대변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이제 제품, 원재료, 재고가 여기 재고자산이 잘 반영이 됐죠?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요 제조원가는 잔액이 없고 이제 그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해서 제품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됐어요. 이 제조원가가. 네, 잔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 클릭해 보실까요? 12월로 조회해 보세요. 12월로.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기분 제조원가 원재료비 12억 4,600만원, 노무비 1억 7,500만원, 제조경비 3,611만 4천원. 그래서 총 제조비용이 14억 5,711만 4천원. 거기서 기초 제공품 없었고, 그래서 합계가 똑같고, 기말 제공품도 없었고,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당기 총 제조 비용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제공품이 하나도 없었으면 당기 총 제조 비용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만들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14억 5,711만 4천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12월로 조회를 하면은 이게 당기분 손익계산서가 되겠는데요. 손익계산서는 맨 위에 매출액이 있죠? 24억. 그리고 매출원가가 있죠? 14억 6,211만 4천원. 자,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됐어요?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 14억 5,711만 4천원이 넘어와 있죠. 여기에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넘어온 당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말 제품 재고액 2,700만원 아까 입력했었죠. 이걸 빼가지고 이게 두 개를 더해서 이걸 하나를 빼죠. 기말 제품 재고액을. 그것이 여기 14억 6,211만 4천원 제품 매출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거기에서 판매관리비 1억 4,853만 3,664원의 내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뺀 것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뺀 것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 거기서 법인세 3천만원을 뺀 것을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죠. 우리 아까 결산자료에서 법인세 3천만원 입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손익계산서로 제대로 왔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7억 3,321만 5,736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전기의 2월 이익잉여금 내역을 2월마다 당기에 전기 처분 내역을 입력한 후 당기 결산을 통하여 얻어진 당기 순이익을 반영한 다음 화면 상단의 추가 키를 이용하여 손익 대체 분계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는 문제 요거 보시고 처분 내역과 내년에 처분 예정일까지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처분 예정일을 2023년 0228, 처분 확정일은 2022년 0228 이렇게 해주시고, 처분 내역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고요. 당기 순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여기다가 반영을 하는데 자동으로 넘어왔죠. 당기 순이익 7억 3,321만 5,736원.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과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것이 그대로 와서 더해져 가지고 차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분 내역을 아직 입력 안 했어요. 여기다 처분 내역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 300만원 여기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여기 현금 배당 3천만원. 현금 배당의 10%가 300이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금 배당이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주식배당 1,000만원. 이렇게 해서 4,3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이번에는 4,300을 했기 때문에 요 차기로 2월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요만큼만 차기로 2023년도로 2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처분 내역 제대로 잘 입력됐는가 다시 한번 보시고,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분계를 끝내야 됩니다. 점표 추가 누르면 손익 대체 분계가 일반 점표에 5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손익 대체 분계를 하고 나면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서 조회를 해보시게 된다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없었던 손익이라는 계정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밑에 손익이라는 계정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매출이라든가 매출 원가라든가 또는 판매 관리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의 잔액은 전부 어디로 갔어요? 손익으로 다 갔습니다. 수익도 어디로 갔어요? 손익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손익 대체 분계 중에 복리후생비인가요? 뭔가 하나를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기록하시오 하는 문제를 냈었는데요. 자, 일반 점표 12월 31일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손익 대체 분계가 5건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제품 매출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은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은 전부 손익 계정에 어디로 왔어요? 차변에 왔죠. 손익 계정의 차변에. 그래서 분계가 차변이 손익, 대변이 복리후생비 이렇게 분계를 쓰면 그게 맞는 거였죠. 20만 원인가 제가 문제 냈죠. 자동 분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동으로 손익 대체 분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으로 2월 되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는 분계까지 끝났어요. 자, 출제 예상 평가 문제 10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결산까지 끝내고 나면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찾아서 답을 기록하시면 돼요. 자, 한번 빨리 해볼까요? 1번.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반영되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이 얼마냐? 금방 가서 볼까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에 가서 명세서 제출 제외 금액은 이걸 답으로 기록하면 되죠. 1,350,000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02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받으러움 중 배서양도 금액은 얼마인가? 받으러움 현황을 가서 보면 되죠. 받으러움 현황 가가지고 여기 만기를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만기일 해가지고 2022년 엔터 2022년 엔터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입력되죠. 거래처에서도 엔터 칩니다. 배서양도한 것을 물어봤어요. 네, 배서양도가 요 하나 있었어요. 금액은 4,300만 원을 배서양도했죠. 4,300만 원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죠. 다음 3번. 23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거래처 코드를 기록하시오. 그러면 지급어음 현황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지급어음 현황에서 만기를 만기일별로 하고 만기일을 2023년 01 엔터 2023년 엔터 이렇게 하면 되죠.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네, 거래처 코드 여기 나오네요. 2001번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때는 02001 이렇게 5자리로 입력해도 됩니다. 02001 요 거래처 코드를 답으로 입력하면 되죠. 다음에 4번. 당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장 큰 유형자산 계정과목 코드를 기록하시오. 당기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고정자산에서 말이죠. 계정과목별로 감가상각비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 그걸 보셔도 됩니다. 12월까지 전체로 저장된 걸 불러놔서 여기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900만 원짜리가 있고 1,700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러면 질문하기를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장 큰 유형자산 계정 코드니까 기계장치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계정과목 코드죠. 계정과목 코드는 이게 아니죠. 201번이 계정과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계정과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어디 가서 찾을까요? 계정과목이 저교 등록에서 볼까요? 기계장치 컨트롤 F 해가지고 여기 계정과목 컨트롤 F 기계장치. 네, 206번이네요. 206번. 다른 데 보셔도 이게 나와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처럼 그렇게 어렵게 볼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제가 이걸 닫아버렸나? 다시. 그냥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가서도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그렇죠?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엔터 3번 치면은 여기
이게 눌러서 보면 되죠. 계정 과목 코드도 여기 나오고, 건물이 당기분이 440, 예, 기계장치가 1700, 차량이 900, 비품이 22만원, 개발비는 6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기계장치 코드 여기 206번 여기 있으니까 찾으면 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기의 선납세금 계정 금액 중 법인세 중간해납 금액은 얼마인가요? 선납세금의 법인세 중간해납, 네,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가셔가지고 기간은 1월 엔터를 계속 치세요. 1년치 보시고 계정 과목을 선납세금만 찾으시면 돼요. 물음표 단수 눌러서 선납세금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네, 선납세금 메뉴에 보일 거고요. 중간해납이 8월 31일 이건가 봐요. 적요를 안 넣어가지고 여기 내용이 없는데, 네. 자, 일단 6월 달에 7만 원은 한국은행에서 원천징수 당한 거고, 8월 20일 거는 선납세금이 이게 뭐였을까요? 이건 중간해납이 이렇게 작을 리는 없죠. 8월 31일 요게 중간해납 건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전표를 보니까 중간해납 적요를 안 넣어놓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답은 98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에 6번. 당기에 발생한 영업비 비용 중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를 기록하시오. 영업비 비용을 보려면은 손익계산서 보시면 되죠.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해서 영업비 비용 밑에 봅니다. 제일 큰 게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코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외화 환산 손실 여기 2천만 원을 더블 클릭하면 원장으로 갑니다. 여기 원장에 여기에 코드가 보입니다. 계정 코드 935번이죠. 다음은 당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네, 아까 보셨죠? 거기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재무상태표 한번 열어보세요.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투자자산에 102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2700만 원 있습니다. 2780만 원. 왜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비유동 부채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투자자산에도 표시가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입니다만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비유동 부채 22억은 뭐냐? 2억 2천은 뭐냐?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실제로 부채가 없는 걸로 되죠. 왜냐하면 연금 운용자산에 2,780만 원을 넣어놨으니까. 근데 이것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저 위에 1,020만 원을 초과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한 연금 운용자산은 투자자산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말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여기 투자자산으로 표시된 것만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10, 200, 000. 이게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써야 되나? 좀 이런 질문은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문제를 내면은요,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총액이 얼마냐라고 한다든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만 얼마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이거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것만 자산으로 보고, 그건 실제로 자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걸 왜 안 썼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부채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만 답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 설명도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좀 명확해야 돼요. 요 답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에 있죠?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9번 12월 말 개발비 잔액은 얼마냐.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니까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 열어놨잖아요. 무형자산에서 보면 돼요. 여기 무형자산의 개발비 180만 원이죠. 180만 원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10월 말 2월 이익여금 잔액은 얼마냐. 2월 이익여금도 여기에 있죠.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여금 745089-936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미처분 이익여금 745089-936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요, 부가세 연습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다양한 두속 서류들 좀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자, 194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회사가 지금 같은 회사인가요? 이제 삼일전자로 바뀌었어요. 부가세 연습은 회사를 삼일전자로 바꾸어서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00번 삼일전자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2100번) 삼일전자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삼일전자는 컴퓨터 제조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및 전송, 이 문제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실습하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195쪽 봐주시고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했다. 대금은 해당 월에 다음 달 11일 날 받기로 하였다. 외상 매출입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을 수행하시오. 이런 문제 FAT 1급 때 많이 했죠. 한번 해볼까요? 5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5월 10일 유형은 컴퓨터 판매한 거잖아요. 11번 과세 분명히 컴퓨터 되겠고요. 수량 50 단가 40만원. 거래처는 베스트1에다가 팔았습니다. 공급받는 자 베스트1
전자세금 비워야죠. 분계는 외상 분계해주면 되죠. 외상 판매했으니까. 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우리가 FAT 1급에서 외상 분계하면은 대변이 수익 계정이 상품 매출이었죠.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로 수익이 잡힙니다. 예, 맞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메뉴가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FAT 1급 시험 볼 때는 맨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맨 위에 있었는데 TAT 2급 메뉴에서는 네 번째로 밀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5월 10일 입력하시고 엔터 세 번 친 다음에 체크 위에서 전자 발행 확인. 네,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다시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가지고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하죠. 그리고 발행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 닫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해주면 아까 비워졌던 자리가 전자 발행으로 바뀌죠. (2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회사에서 발급 전송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에 월합계로 발급한다. 대금은 해당 월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했다. 외상입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이때 주의할 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요, 전표 입력 날짜를 월 말일로 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를 주게 되면은 전표 입력 날짜는 월 말로 입력하시면 돼요. 월 말로. 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5월 15일하고 5월 20일에 판매된 거를 5월 31일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자, 5월 31일 월말이죠. 유형은 11번이 되고요. 컴퓨터 수량 30, 단가 40만원, 하나기업 비워두고 아니다. 이거 복수거래로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복수거래 누르고, 컴퓨터, 30개, 40만원, 엔터 3번 치고, 노트북, 20개, 80만원, 확인 누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분명히 컴퓨터 외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란 비워두고 분계는 외상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3,080만원, 대변의 부가세 수금 280, 대변의 제품 매출 2,800. 자,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서 날짜를 5월 31일 날짜로 조회합니다.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발행. 발행 완료 확인. 네. 닫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1페이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FAT 1급에서는 발급했으니까 입력해라 이런 문제를 내지만 TAT 2급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 전송하는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AT 2급에서만 한 문제 꼭 나옵니다. TAT 2급에서.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서는 전표를 일단 원래의 전표를 먼저 조회를 합니다. 네, 조회를 해서 수정 사유를 선택을 하고 이와 같은 그 프로세스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실습을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되는데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에는 모두 6가지가 사유가 있어요. 사유를 보시면은 환입이 되어서 수정하는 경우, 환입이라는 것은 제품을 판매했는데 반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반품 들어온 거 빼줘야 되니까 수정세금계산서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을 때는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 돌려주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취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도 수정발급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공급가액 변동 때문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때문에. 네.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시점에서는 요 가격이 말이죠. 뭐 어떤 가격이 키로당 뭐 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어디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5,000원에 팔면 손해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처에다 연락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5,000원으로 알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가격이 어제부터 폭등해서 5,000원에는 우리가 사올 수도 없다 하면 어떻게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죠. 그게 공급가액 변동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세금계산서 하나 추가로 더 발행해 주면 되죠. 가격 오른 것만큼.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나중에 개설했어요. 우리가 수출 제품을 가공해 준다든가 이러면은 영세율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 위탁한 회사가 이것이 수출품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내국 신용장을 주문할 때 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로 우리가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내국 신용장을 나중에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과세는 취소시키고 영세로 하나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영세율로 하나 이렇게 발급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해가지고 뭔가 틀렸어요. 뭐 날짜를 잘못 적었다든가 그러면 원래 거 마이너스로 발행하고 새로 하나 제대로 발행을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착오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2번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2번 발급한 것 중에서 하나는 발급을 취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이게 지금 그 여기 6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6가지 사유가. 그래서 이 6가지 사유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6월 1일 날 발급을 했는데 거래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금 계산서는 6월 10일 날짜로 좀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깜빡하고 6월 1일로 발급을 했어요. 기재사항 착오다 이겁니다. 네. 날짜를 깜빡하고 잘못했다. 거래처에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거 6월 1일 거 취소시켜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로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1일 날 걸 조회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래처 한림사에 여기 3,3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건이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6월 10일로 다시 발행해야 되거든요. 이 앞에 체크하시고 이 앞에 체크해야 돼요. 체크한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은 복수거래 단추 옆에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팝업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수정 사유를 클릭해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6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1번이에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 그러면은 어떤 기재사항이 정정이냐 이거예요. 작성 연월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확인을 눌러요. 확인을 누르면 당초분 6월 1일께 수정분으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수정분은 날짜를 고쳐야 되죠. 6월 10일로 발행해 줘야죠. 품명 엔터 복사시키고 수량 60개 단가 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은 6월 1일 거는 마이너스로 발행이 되고 6월 10일 거는 이제 제대로 날짜만 고쳐진 것이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두 건이 입력이 됐는데 이 두 건의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처에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6월 1일 거부터 6월 10일 거까지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미전송이 2개가 나와야 돼요. 체크하면 2개 미전송된 것이 같이 체크가 됩니다. 체크됐죠? 그러면 저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요. 전자발행 눌렀죠? 확인. 자, 밑에서 발행. 네, 2건의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나왔죠?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야 돼요. 가가지고 로그인. 그리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그러면 2개가 조회가 되죠. 한림사건. 발행 확인. 또 한번 발행 확인. 또 한번 확인. 예. 그리고 다 닫으면 됩니다. 자, 기재사항 착오에 날짜가 착오 있었던 거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해 봤습니다. 203페이지에는 풀이가 나와 있죠. 자, 풀이 참고하시고 다음은 6월 2일 날 거 보겠습니다. 자,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이번에 사유는 공급과액 변동이라는 사유를 연습해 볼 거예요.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대금이
당초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전액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당초 결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일찍 갚으면 5% 할인해준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외상대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결제대금이니까 외상대금이겠죠. 그래서 5% DC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5%를 계산하면 4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400만 원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행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로. 자, 그러면 6월 2일 날 거를 조회합니다. 6월 2일 날 메인 매출 점표 조회해 보세요. 여기 노트북을 8,800만 원어치 판매한 거 있죠. 공급가액 8,000이죠. 하나기업에. 자, 체크하세요. 체크한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이번에 수정사유는 2번 공급가액 변동.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 자, 당초분 8천만 원 있습니다. 수정분의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참고사항을 눌러보세요. 참고사항이라는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 날짜를 참고하세요. 작성 발급 방법에 작성 월일 요거 자 공급가의 변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의 발생일로 작성을 해라. 그러면 아까 그 204페이지 문제 보시면 6월 11일 날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했죠. 따라서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은 6월 11일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닫기 하신 다음에 여기 날짜를 수정분을 6월 11일로 발급해야 이거 맞는 거예요. 날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자, 노트북 엔터 하시고 수량 그냥 비워두시고 단가도 비워두시고 공급가액에서 마이너스 400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외상으로 이 분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외상 분계. 지금 여기 원래 전표 보시면 여기 외상 분계 되어 있죠. 여기 외상 분계. 그 외상 매출금에서 요 440만 원을 빼주는 마이너스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확인해 주세요. 또 확인해 주시면은 자, 분계 확인해 볼까요? 6월 10일 날 걸 보세요. 6월 10일 날 거. 11일, 6월 11일이죠. 자, 노트북 마이너스 40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40만 원에 분계가 자동으로 외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 차변 외상 매출금에 마이너스 440. 대변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4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400만 원. 아까 그 공급가액 변동도요. 공급가액 변동도 아니야. 공급가액 변동이 아니고 아까 그 기재사항 차고도 그게 아마 외상 분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났을 겁니다. 밑에 분계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분계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기재사항 차고 할 때 제가 분계 확인을 안 했었는데 처음 전표 수정해야 될 전표가 무슨 분계가 되어 있었는가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 후에도 분계는 제대로 됐는가 꼭 확인해야 돼요. 제대로 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6월 3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월 3일 거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205페이지 밑에 이번의 사유는 환입이에요. 환입, 반품 들어온 거예요.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6월 3일 날 납품을 했는데 10대를 하자가 있어서 반품 받았다 이 말이에요. 환입일자는 6월 12일 날 반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6월 3일 거 조회해 보세요. 6월 3일. 자, 한림사의 컴퓨터 80대 판매한 거 확인이 됐나요? 확인되지요? 무슨 분계가 되어 있나 보세요. 외상 매출금 분계입니다. 그죠? 자,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세금 계산서 이번에 사유는 3번 환입 밑에서 확인. 자, 당초분 나타나 있고요. 밑에 수정분의 날짜를 그럼 며칠로 해야 될까? 참고사항을 한번 보세요. 참고사항 눌러서 환입의 경우는 환입된 날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12일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닫기 누르시고 여기 날짜를 6월 12일로 수정분을 입력하고 품명은 엔터에서 복사하고 수량을 마이너스 10 단가 50만원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0 부가세에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6월 12일 날짜로 뭐가 되어 있어요? 전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을 조회하세요.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거 이랬죠? 네, 6월 12일 거 외상분계. 자,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0.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5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0. 제대로 됐죠? 환입은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세요. 전표 입력할 때. 수량에서 마이너스 몇 개.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2일로 조회해가지고 요거 전송해야죠.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 조회 발행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3가지 종류를 연습했어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도 해보겠습니다.